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경입니다. 고신대 보건병원은 1951년에 설립된 대학병원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 병원장인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을 담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며 각 진료과의 우수한 전문 의료진들이 협력하여 복합적인 질환에 대해 종합적인 치료가 가능한 곳입니다. 통풍의 주요 증상과 올바른 관리법을 소개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가장 흔한 염증성 관절염으로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된 요산이라는 물질이 결절 형태로 관절에 쌓이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전신적인 만성 대사 질환입니다. 주로 중년 남성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신장으로 요산이 배출되므로 만성신부전,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부에는 액체가 존재하는데 이를 활액이라 합니다. 통풍은 침범된 관절의 활액을 뽑아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입니다. 활액을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상 양상, 혈액 내 요산 농도를 측정하거나 X선 검사, 초음파, 이중에너지 CT 등의 영상 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요산 결정이 관절 내에 축적되면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면서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관절의 염증의 4대 증상인 부종과 발적, 열감, 압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 안에 극심한 증상에 도달하게 되며 환자 표현으로는 찌르는 듯한, 갉아먹는, 타는 듯한 욱신거림으로 표현을 하며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약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공포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심해서 질병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주로 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과 같은 하지 관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엄지발가락에 흔히 나타나고 주로 하나의 관절을 침범합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와 같은 상지에 나타나거나 여러 개의 관절이 침범된 경우는 통풍 유병 기간이 길거나 잘 조절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발과 발가락은 신체 중심에서 먼 부위에 속하여 다른 부위보다 온도가 낮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요산 결정은 낮은 온도에서 쉽게 형성이 되므로 발과 발가락 부위에서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밤에 통풍이 발생할 위험이 2.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동안 체온이 낮아지게 되고 탈수 상태가 동반이 되고 염증을 조절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저하되는 등 요산 결정이 더 쉽게 형성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음주나 회식 후와 같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잘 발생을 하고 탈수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통풍이 잘 발생하는데 수술 후 또는 시술로 인한 금식 후 급성 통풍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남자 환자분들이 회사 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고 통풍인지 걱정되어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고 요산 수치만 높은 상태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40% 정도만이 통풍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요산 농도가 9mg/dL 이상인 경우 5년 이내에 통풍이 발생할 확률은 20%가 넘으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통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풍이 감별이 필요한 질환으로는 봉화직염, 감염성 관절염, 가성통풍 등이 있습니다. 가성통풍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손상 부위에 염증이 달라붙는 것으로 손목, 무릎에 잘 생기고 엑스레이에서 연골석회화라는 것이 보이므로 통풍과 차이점을 가집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엄지발가락에 잘 발생하지만 발적, 열감 등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통풍이 오래되어 여러 관절에 침범이 일어나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과 감염성 관절염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서 양쪽 무릎과 손목 통증으로 내원을 했는데 고열이 동반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부어있는 무릎 관절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했더니 요산 결정도 보이면서 배양 검사에서도 세균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질환이 함께 동반될 경우 항생제 치료와 같은 감염성 관절염 치료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통풍 약물을 함께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통풍 환자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습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통풍 환자의 50에서 80%에서 대사증후군이 동반하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신결석, 만성 콩팥병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전신 대사질환으로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통풍의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60%가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이 특정 식이 요인보다 고혈산 혈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전자가 약 50개 정도 발견이 되었으며 유전적인 변이들은 요산의 대사와 배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다면 통풍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통풍은 남성에서는 30에서 40대, 여성에서는 폐경후 50에서 60대에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평원 자료에서 통풍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환자의 증가로 인해 20대 남성에서도 통풍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통풍의 치료는 크게 두 종류로 급성 통풍 발작에 의한 염증을 줄이는 치료와 장기적인 요산 저하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은 극심한 염증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코리친이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하게 되며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단독 또는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염증을 줄여주지만 통풍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요산 수치를 줄이는 약물에는 요산 형성 억제제인 알로퓨리나 페북소스텟이라는 약을 흔히 사용하며 조절이 어려운 경우 요산 배설 촉진제인 벤즈브로마론을 단독 또는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급성 통풍 발작 시에만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지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발작이 동반이 되는데도 요산 저하요법을 시작하지 않으면 갈수록 발작 횟수가 잦아지면서 결국 관절의 변형과 통풍 결절이 동반된 만성 통풍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심장질환이나 신부전 같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플 때 소염제만을 먹고 끝내지 마시고 꼭 류마티스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산 저해제인 알로퓨리놀은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 중 2%에서 피부 발진이 동반되며 그 중에서 치명적인 독성 표피 괴사 용해나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약제입니다. 이 과민 반응과 연관된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 알로퓨리놀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페북소스텟의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고 만성 신질환이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 소염 진통제, 코리친 등의 약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요산 저하요법을 시작하고 선택한 목표 요산 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혈청 요산을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 후에는 6개월마다 검진을 시행합니다. 통풍은 약물 치료를 통해 관절에 발생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을 포함한 붉은 육고기, 등푸른 생선, 내장 등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 과당이 많은 탄산음료 등을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시면 적정 체중 유지, 신체 활동을 권장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스피린이나 이뇨제와 같이 유산 수치를 높이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풍 환자의 식사와 생활 방식의 변화 자체가 요산 수치를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동반 질환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음주 제한 및 퓨린이나 과당이 많이 든 음식을 줄이고 과체중, 비만 환자는 체중 조절과 운동을 권고해야 합니다. 최근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인 내시 다이어트라는 식사요법이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과일,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늘리고 소금, 설탕, 탄수화물, 포화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 대시 다이어트가 요산 수치를 감소시켜 통풍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환자들에게 권장할 만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요산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인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권장합니다. 통풍 발작이 시작되었다면 환자는 가능한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여야 하고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능한 빨리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도 빨리 호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관리 방법을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통풍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도 통풍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